안녕하십니까. 나이스랩의 유재용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중계에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기능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기능은 매물 분석 보고서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나이스랩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비대면 중계 또는 대면 중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부탁들을 많이 하셔서,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른 기능 설명을 제끼고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중계에서는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다 보고서 기능으로 우리가 커버가 되는데, 그냥 매물을 뭐 네이버나 직방에 올리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상당히 그 고도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핵심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시고 나면은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깜짝 놀라서 아마 박수를 많이 보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일단 중개사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한 다음에 제 중개사 이름이 써져 있죠. 그다음에 자, 관리자 페이지를 열면은 이게 클라우드 기반 업무 도구입니다. 매물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아는 집이라는 매물도 등록할 수 있고 보고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물을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등록하게 되면 네이버에 등록도 가능하고 또 이 매물을 열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물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요까지는 내가 볼 때는 다른 대형 플랫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겠어요. 요까지가 같은 겁니다. 요까지가. 근데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용산 이편한 세상 이 물건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좀 실험을 좀 해봤는데 사전에 자, 일단 먼저 제가 페이지로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을 용산 이편한 자, 나왔죠?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상에서 이편한 세상 단지가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가 삼각지역이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편한 세상 전체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형별로 보고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평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158.26제곱미터 평으로 보면은 실평수 47.87평 또 공급 면적으로 보면 56.55평이 되겠습니다. 이 46세대 1년 전에 19억에 매매된 이 물건을 제가 지금 물건이 새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가 그 비대면으로 한번 상담하는 그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을 선택해 보면 여기에 추정 시세를 29억 뭐 9천에서 33억 이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할 때 이걸 보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설명되는 거는 뭐 많은 어떤 프롭테크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정 시세라는 이 기술 기반은 아무도 구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능한 건데, 자, 요 정도 자랑하고 일단 보고서를 생성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생성하기 누르면은 보고서가 몇 초 만에 생성되는지 그러면 일단 한번 1, 2 이렇게 한번 세 보도록 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과부하가 제가 여러 번 이거 막
계속 하다 보면 과부하 걸려서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생성하기 눌렀습니다. 그럼 이 템플릿은 저희가 이렇게 재개발구역, 매물, 재개발 매물, 그 다음에 그 재건축, 아파트, 연립, 단독, 건물, 경매, 토지, 건축, 그 다음에 공유주택, 다중주택, 그다음 빅데이터로만 보는 이런 기능들에서 상당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 매물 분석 보고서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파일명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여기다가 자, 용산 이편함 이렇게 하면은 보고서 파일이 다시 수정 안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매물 보고서. 자, 보고서 생성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생성했습니다. 추가 완료됐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11페이지, 12, 13페이지, 14. 자, 어디까지 가나요? 15페이지, 16, 18, 19, 20, 21, 22, 23, 24. 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만들어지면서 아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페이지까지 만들어질려나요? 일단은 모든 정보는 다 이제 이 PPT 파일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니까 거의 뭐 60페이지 전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부분들은 좀 짧게 길게 된 것입니다만 자, 59페이지 나왔습니다. 자, 59페이지에 대한 기능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물건을 볼 때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다 나온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인중개사님들의 몫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가공하느냐, 그래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데이터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중개사님들의 의견을 적을 것인지 하는 것들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보고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건 X표를 누르면 될 것이고 페이지 추가하는 것은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섹션 페이지를 제목을 만들 수 있는 섹션 표지도 있고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업로드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 올리고 나면 거기다가 사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두 개를 나눠서 넣는 방법도 있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업로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추가 페이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물건을 단순하게 티저 메모로 보여드리는 기능, 그 다음에 물건을 분석하는데 지금 지금 저기 이렇게 아미가 그려진 부분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은 토지 조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위치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도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중에서도 시군구 매매 가격 순이라든지 여기 왜 단지 정보가 입력이 안 됐나 싶습니다. 이렇게 단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석에서는 이용행위 제한조회가 여기 통이 않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입지에서는 뭐 지하철 정보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그 외에 현장 사진을 넣는다든지 현장 동향, 그 다음에 행정계획 정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잘라서 또 소개해드려요. 행정계획 정보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이 행정계획 정보를 올리고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역교통망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지역 호재 같은 거를 우리가 넣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추가하기 누르면은 지역 호재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역 호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지역 호재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 아무래도 입지 분석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 호재를 깔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입지 분석에다가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넣습니다. 입지 분석에. 그러면 어디에 놓을까요? 맨 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 교통호재 있는 데다가 입지 분석. 뭐 교통호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암만 해도 GTX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자 어떤 크기를 줄이고 늘림으로써 GTX 부분을 이렇게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런 부분들 만든 다음에 지역 호재는 지역 호재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입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입력을 가능해서 여기에서 자 길이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경 추가한다든지 반경 같은 거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자 반경 추가되죠. 그죠? 이렇게 반경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경이 자 추가됐습니다. 반경이 그 다음에 면적을 추가하겠다 또는 길이를 추가하겠다 마커를 넣겠다 마커 넣으면은 이렇게 마커를 넣을 수 여기다 우리가 글을 넣을 수 있어 마커를 넣고 글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면적을 추가하겠다 그럼 면적을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수정을 하고 이렇게 지역 호재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사님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지역 호재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상세 정보도 뭐 남정초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서 초등학교에서는 뭐 남정초등학교가 어느 쪽에 어느 정도 지금 180m의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상세 정보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종합분석에서 스와트 분석 강점이 뭔지 이건 직접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아예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하고 자 검토 전문가 나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본인들의 이력서를 또는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됐다. 다 됐다. 이렇게 되면 뭐 끝에 이제 이렇게 또 왜냐면 검토 전문가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또 컨설팅 전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죠. 또 요 본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필요 없는 거는 호가 정보는 어떨까? 호가 정보는 여기에 지금 25억이 평균 호가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호가하고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까? 자 이렇게 갭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어떤 선을 보여줄 것인지 자 여기서 요 선을 보여주겠다 하면 요 선을 이렇게 하시면 이게 고정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PPT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됐죠? 그렇죠? 저장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항상 갱신되잖아요. 왜 실거래가도 갱신되고 이제 내일도 새로운 실거래가 나오고 추정 시세도 내일 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 추정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추정 시세가 항상 달라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겠다 그러면 데이터 갱신하기를 누르죠. 그러면은 이게 최신 데이터로 한 달 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싹 다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갱신하기만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다 신규 데이터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저장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브리핑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브리핑 모드는 주로 대면의 경우입니다. 자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아까 그런 물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브리핑 모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브리핑 모드로 자 브리핑 모드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브리핑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TV에다가 보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손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 편한 세상은 어떤 물건이냐 설명하는 거예요. 분석은 지금 이 분석 대상 물건 정보는 앞으로 이렇게 자동화 시킬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매물에 대한 걸 넣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리포트라는 것은 이거는 분석하는 거 분석 보고서입니다. 분석 보고서는 우리가 매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매물을 우리가 홍보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석 가격이라고 썼지 매매 가격이라고 안 썼잖아요. 분석 가격은 25억이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25억에 분석을 하는 거다. 이거는 매매를 이제 아파트다. 그 다음에 거래 분석 유형 이거는 매매했을 때
분석 가격 25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매매 가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은 그야말로 컨설팅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서 우리가 어떤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고 지금 총 어떻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설명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워버리고 대지에서 대지권은 한 27.6억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토지임야 토지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쭉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자, 지적도는 어떻게 생겼고 토지 특성은 어떻고 가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전에 좀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2020년도 것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그죠? 그리고 실거래가라든지 호가, 갭, 또 우리가 추정 시세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닫고 이거를 저희가 다시 뭐 열어서 한번 비대면으로 외부에 계신 분한테 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보고서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것을 카톡으로 손님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저희가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PDF 파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고요. 인쇄를 준비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41, 42, 40, 50. 자, 갑니다. 자, 다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자, 다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미리 보기 로드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PDF 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 보고서 만드는데 뭐 며칠 걸리시겠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잘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만들어졌네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은행권이나 또는 뭐 건물 같은 거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파트는 별로 뭐 상관없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수수료가 인하됐다. 이제 인하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다. 이거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컨설팅해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컨설팅비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내줌으로써 어쨌든 중개사가 수준 높은 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저장 내용을 다른 파일들 여러 개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용산 이편한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고 이편한 아파트 그렇죠? 이 정도는 써줘야 되겠죠? 아파트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마음대로 쓰셔갖고 그 다음에 저장 됐죠? 그러면은 저장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자 폴더를 엽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여기 있죠? 용산 이편한 아파트 보고서. 자, 이 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믿기십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카톡 열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카톡 열어서
자, 요까지는 제가 뭐 일단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다면 뭐 카톡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서로 공유해서 또 고객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통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열면서 1페이지 2페이지 설명해 주시면 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근데 이 보고서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있는 아파트만 만들 거냐? 지금 중개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반경 500m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만 일을 하니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거를 이용하면은 저는 지금 강남구에 있어요. 자, 용산 이 편한 세상 제가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광주에 있는 상가 아파트, 상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뭐 얼마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보면 거기에 중개사들 리스트 다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보고서를 잘 활용하셔 갖고 개인적으로 손님들을 자산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아파트만 있나요? 그 아파트만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그 고객님께서는 실제로 딴 데 오피스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갖고 있고, 예? 근데 꼭 저기 그 아파트만 팔려고 이게 1층으로 내려오셔야 되겠어요? 그 2년 그 생애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파트 그 파는 것 때문에, 전세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오세요.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상속해 주신 강원도에 있는 땅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분석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면 그분은 아마 그 우리 중개사님의 어떤 그 영원한 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자산 관리를 해주시면 뭐 친척분 것도 다 갖고 이것도 한번 해보죠. 나 한 번도 강원도 안 가봤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임야인데 어떤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길 공간을 초월하고 어디에 있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제주도 거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비대면 중개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대형 포탈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의 비대면 어떤 디지털 중개 부분은 매물을 올려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매물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들은 뭐 네이버나 뭐 직방 다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리고 또 나머지 우리가 전국의 4천만 필지를 모두 뭐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모든 것들을 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컨설팅이 가능하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스랩의 어떤 기능이라는 거는 아마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이 그냥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 거를 뭐 다른데 뭐 포탈 이런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라. 기술면은 저희가 1등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비대면이 되는 거지. 매물을 안 올리면은 안 올리면은 비대면 안 되고, 매물을 올려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비대면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물을 많이 올리셔갖고 같이 놀아 먹자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그 솔루션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이사랩이야말로 매물을 올리든 안 올리든 모든 필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다 컨설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고 대단하다. 제가 봐도 대단한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활용하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물 분석 보고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매물 분석 보고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